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필요하면 후속 고위급 회담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서도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틀 뒤에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윤옥 여사를 조만간 비공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청한 서지영 검사의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측은 억울하겠지만 능력을 보여줘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면담 녹취록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주 책임자인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마주 앉을 날짜가 결정됐죠. 다음 달 27일 판문점 우리 쪽 평화의 집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제일 중요한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측이 26일과 27일 등 여러 개의 후보 날짜를 제시했는데 27일로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의제에 대한 협의는 빠졌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4월 중에 다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의제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의 큰 틀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정상 간 직통 전화 설치 문제를 포함해 경호, 의전, 보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실무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양측 대표단의 합의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넘겨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는데 이번엔 만난 지 4시간 만에 합의문까지 발표됐으니까요. 점심시간을 빼고 하면 실제 남북이 얼굴을 마주한 건 90분밖에 안 됩니다. 연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시간은 불과 4시간.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끝났습니다. 큰 쟁점이 없음을 예감한 듯 양측 대표단은 서로의 표정을 인사삼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명군 장관 선생, 천혜성 대표 선생 다 이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희 표정을 보고 오늘 회담 또 이렇게 전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미리 다 들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자 양측은 별도의 점심시간도 갖지 않고 속전속결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지난 1월 열렸던 고위급 회담과 비교해 대표 접촉도 2번 줄었고 합의에 이른 시간도 7시간 정도 단축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참여했던 그 어떤 회담보다도 실효적이고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됐다 했는데 오늘은 또 그걸 또 훨씬 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회속 합의에 이른 이번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다음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아직 남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연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른 기대감이긴 하지만 이미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자 리선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장소인 통일각에 대한 의미를 전합니다. 이 통일각을 돌아보시면서 이름이 참 좋다는 거. 오늘 현재는 우리 민족의 최대 숭어인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뜻이겠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고 오늘 또 통일각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실제로 오는 4.27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연내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 북측 대표가 통일각을 계속 강조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북측 통일각에서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남북 정상회담에 나선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수시로 만나는 셔틀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 우리 예술단 선발대가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평양 공연은 2005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열리는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평양 공연 예술단 선발대. 모두 70여 명으로 대부분이 우리 예술단의 공연장을 설치하고 시설을 점검할 기술진입니다. 선발대는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별도 화물기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윤상 예술단장을 비롯한 본진은 모레 오전 방북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단은 태권도 시범단 20여 명을 포함해 190여 명 규모로 가수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등 11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 1일 첫 공연은 동평양 대극장에서 우리 예술단 단독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고 3일 두 번째 공연은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측 예술단과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특히 지난달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공연 때 북측 가수들과 마지막을 장식했던 서연이 공연 사회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방북하는 태권도 시범단은 1일에는 단독 공연을, 2일에는 합동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연을 마친 방북단은 3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2005년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지난번 우리 특사가 북한에 다녀온 뒤 우리는 중국의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 우리 특사단을 보냈었죠. 이번엔 중국에서 이틀 전 있었던 북중 간 회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한 양재츠 위원과 정용 실장이 만났습니다. 한중 안보수장의 만남은 정 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 지 17일 만입니다. 이번에는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중국이 우리 측에 전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양 의원은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金正委员长这次非正式访问习近平主席同他的这个会谈，也有利这个南北会晤。 정 실장도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일치된 입장으로 전략적 소통이 이뤄져 만족한다며 교류 협력으로까지 확대하길 기대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에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해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양재츠 위원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단계 조치와 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애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압박은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혹 중국이 제재를 풀까 걱정하는 거죠.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고 김정은이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이 북한 주민과 인류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바른 일을 할 기회를 맞았다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의 압박과 제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계속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은 대북 압박이 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a good indication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een working.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애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 등장한 중국 변수가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달리 김정은이 탔던 특별열차 내부는 물론 방중 동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접 잘 받고 왔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주요 방중 활동을 정리한 기록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모두 42분 분량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특별열차 내부 모습입니다. 응접실로 꾸며진 열차 내부는 온통 흰색.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별열차와 비교하면 고급 소파가 분홍색으로 바뀌었고 바닥 문양과 빛 가리개는 거의 똑같습니다. 열차가 단둥역에 도착하자 장관급인 숭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이 열차에 올라 김 위원장을 환영합니다. 김 위원장 뒤로 경로가 확인되는 화면도 보이는데 특별열차에는 위성장치 등 각종 첨단 장비가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공한 만찬도 성대했습니다. 중국 예술인들의 화려한 공연이 이어지고 대형 화면에선 과거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장면이 흘러나와 혈맹 관계를 강조합니다. 소중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 나갈 일념을 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 베이징 과학기술원을 찾아 중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거나 펑리위안과 리설주가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영상에 포함됐습니다. 좀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중국 영빈관인 갸오이타이의 내부 모습도 이례적으로 영상에 담겼고 청나라 황제의 별궁이었던 양원제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소개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성대하게 맞으며 전 세계에 북중 관계가 복원됐음을 알렸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교류를 강조했는데 그럼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깨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실제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유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금빛으로 덮인 만찬장 한쪽에서 생전 김일성과 김정일, 장쩌민의 모습이 상영됩니다. 김정은과 함께 영상물을 본 시 주석은 북중 관계는 혈맹인 점을 강조하며 답방도 약속합니다. 석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소청은 쾌히 수락되었습니다. 문제는 시 주석 등 고위급의 방북이 침묵에 그치지 않고 민간 경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측에 제공하는 원유 공급량을 다소 늘리거나 훈춘 등 접경 지역에서 협력 사업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경제 쪽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내에 그게 서로 시장을 형성을 해가지고 물자를 교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hope, and we've often said, that China can do a lot more to crack down and adhere to tho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adhering to some of those sanctions. So we hope that China will not skirt those.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공군이 선정한 지 5년 만.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행사 규모는 축소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부채춤을 추던 무용수들이 하늘로 떠오르자 한국을 상징하는 듯한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이후 여러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전투기.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보여지던 전투기는 흰 장막이 거치자 실제로 등장합니다. 공군 최신 5세대 전투기 F-35A 1호기가 기립박수를 받으며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공군을 상징하는 알파벳 글자 아래에는 올해 연도가 적혔고 옆에는 1호기를 뜻하는 숫자도 새겼습니다. 태극 문양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출고식을 끝낸 1호기를 포함해 총 40대가 내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작전 배치됩니다. F-35A는 특히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가 됐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뚫고 후방 지역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스텔스 기능과 무장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 정밀 유도폭탄 2개 등을 장착할 수 있어 북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최첨단 항전 시스템을 갖춘 항공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해왔던 작전 수행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군은 F-35A 전투기를 20대 추가 구매하는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할 게 많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을 봐선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듯 싶죠.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적응에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권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31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를 이제 거부하시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다 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책 30권을 가져갔지만 거의 읽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도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굳히고 조사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효시가 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2달이 되는 날입니다. MBN이 서 검사가 법무부와 면담한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는데 들어보시면 법무부가 애초부터 서 검사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들어보시죠.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인사 문제를 두고 법무부 검찰국 소속 A 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MBN이 당시 면담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A 검사는 서 검사에게 억울하겠지만 다음 인사를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을 건넵니다. 좀 억울하지만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과 인사 과정의 연관성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단편적인 그런 사건들이 우연히 모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 검사 측은 면담 과정부터 법무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A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와 친분이 있어 덮으려 한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장관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며 서 검사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면담을 진행한 검사가 명백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성추행 조사단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 내 성추행 조사단이 설치됐지만 여기서 뭔가 나왔다는 건 잘 못 들어보셨죠. 조사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것도 피해자에겐 고통입니다. 가해자는 이러다 흐지부지되면 좋은 거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나에 대한 인사를 볼 수도 있는 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평검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 검사는 2달간의 병가를 모두 썼고 내일부터는 남아있던 연차를 소진하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공황장애 증세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런 수사지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여러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리에 맞게 판단하는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안 전 지사는 대기하던 구치소를 나오며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자신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안 전 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7시간이 넘는 구치소 대기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안 전 지사는 이어지는 질문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법원은 수사 상황을 볼 때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고 만약 구속한다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합의한 성관계였을 뿐 강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기각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예상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방어권보다 피해자의 안전권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권이 좀 우선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전 지사의 구속을 거듭 요청했던 협의회 측은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동원해 성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만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요. 성폭행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한 대학 교수가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학생을 고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서울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교수 유모 씨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이달 초입니다. SNS에 폭로글을 올린 학생은 유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유 씨가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저질러 왔다는 내용의 대자보까지 등장했습니다. 유 씨가 대자보에 담긴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니까 내가 고소를 한다 이거죠.
유 교수가 학생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캠퍼스에는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의 메모들이 잔뜩 붙었습니다. 대학 측은 유 씨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성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실경위가 파악이 안 돼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대자보 작성자를 찾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학가 미투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추행을 둘러싼 공방은 경찰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명욱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건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안종범 수석과 이병기 비서실장 등은 해양수산부에 지시를 내려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문제 삼았고 세월호 특위위원인 저 자신조차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방해 지시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 등은 SNS 단체방을 통해 특조위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고 하자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등 사안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내부 대응 문건을 만들어 사실상 특조위 활동이 무산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미 구속 중인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활동 방해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해양부 수장이었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국정원 전 간부들이 조사 대상이고 그래서 이들이 전격 압수수색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와 마찰을 빚은 뒤 혼외자 의혹까지 불거져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법과 원칙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당시 검찰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 조회한 구청 직원과 이를 부탁한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개혁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이미 한 간부가 채군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3명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았던 최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배제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부터 도입이 돼야 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유지돼야 한다고요. 조성진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일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을 사과하고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6.13 지방선거 때 서울 송파을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이곳에 삼선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자유한국당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당엔 사람이 참 없나 보다 하고요. 김종민 기자입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의원이 송파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저 최재성의 신념인 정치혁신의 길을 열기 위해 출마 회견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황희, 권칠승 의원 등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와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최 전 의원은 본선 맞상대로 언급되는 자유한국당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경쟁력 있고 또 이런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최 전 의원은 배현진 전 아나운서와의 맞대결에서 2배 정도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송파을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던 만큼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의 공천을 놓고 이건 공천이 아닌 사심이 들어간 사천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또 내일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 홍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까지 연다고 합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사당화를 우려하며 홍준표 대표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른바 비홍 성향의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는 홍 대표의 사천, 즉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공천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후보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또 공천이 일부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좀 홍 대표의 사천이다 하는. 사천 논란은 같은 당의 안상수 창원시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창원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홍 대표 측근을 후보로 공천하려고 하자 안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당원 중 우선 5천여 명의 책임 당원 동지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양해. 홍 대표는 SNS에 당을 비난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는 성공하기 드물다며 안 시장의 회견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내일 홍 대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도 예고됐습니다.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3억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홍준표 대표의 선거본부장 출신 류모 씨가 내일 홍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춘추 필법. 공자가 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경서 춘추가 객관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역사를 평가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고려의 유학자 김부식은 삼국사기 고려본기 마지막에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고 썼죠. 객관적 사실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구별해 쓴 것으로 위정자의 말 한마디로 백성이 혼란에 빠질까 경계를 했던 겁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국회의 각 정당은
갖가지 사안마다 자기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논평을 냅니다. 그런데 가장 정제된 언어를 써야 할 각 당의 논평이 막말 경연장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제1야당의 수석 대변인은 자신의 미친 개 논평에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같은 당 소속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혐의로 시청을 압수수색한 걸 비판한 건데 경찰의 반발이 거세고 여론까지 등을 돌리니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던 거죠. 곰팡내 나는 분들만 골라서 분리수거해줬다. 이런 논평도 있었죠.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은 동료를 곰팡이에 비유했던 겁니다. 막말. 일시적으로라도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열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는 효과도 있으니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폭주하는 막말 공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치고 지겨워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정치인들의 막말 잔치가 자기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왜 정작 그들 자신만은 모르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지치고 지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재탕, 삼탕 대책뿐이죠. 우종환 기자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미세먼지 공포에 국무총리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차량 2부제 의무화는 고려하지 않으며 오래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제적인 이 부재 민간의 이 대신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차 등급 제도들을 시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당장 중국 측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는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당신들이 차를 타면 문제가 있는 거요. 당신들이 고기를 한번 구워 먹을 때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요.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마침 오늘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청와대가 답을 내놓을 차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잠시 가시는가 싶더니 오늘은 였지만 전국에 황사가 끼었습니다. 이럴 땐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괴롭습니다. 웬만한 가축들은 다 문이 없는 곳에 사니까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승마장. 연습을 해야 할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회색빛 장막에 가린 듯 시야가 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외에 있을 말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환풍기 수십 대가 돌아가고 마필 관리사들은 말들의 입이나 코 부위를 수시로 닦아줍니다.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폐물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오일 급여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소는 맑은 콧물을 뚝뚝 흘리거나 연신 기침을 내뱉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다 보니 외부 공기에 그대로 노출돼 감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축사에 환풍기를 틀어보지만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동물의 경우 쉽게 질병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폐사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에 괴롭기는 가축들도 매한 가지. 미세먼지나 황사가 잦아드는 5월 초까지는 속절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또 어린이집 학대 소식입니다. 이번엔 원장이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들을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는데 원장은 사과 문자만 보내고는 어린이집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남자아이가 울자 어린이집 원장이 다가와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5분 뒤 이번에는 가방으로 밀쳐 내팽개칩니다. 또 다른 남자아이가 서랍장에 올라가자 귀밑머리를 잡고 흔드는가 하면 공구함으로 아이의 등을 세게 내리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3살에서 4살 배기 원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애가 뺨에 맞고 가방으로 이렇게 맞는 장면 봤을 때도 저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다른 아동의 부모는 학대 사실이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먹다가 맞아서 토했는데 그거를 또 닦고 또 때리고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불거지자 원장은 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어린이집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아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같은데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게 최근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세홍 기자입니다. 여성 사진 밑에 능욕을 해달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건데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상대로 그게 많아요. 신입생 새로 들어오면은 얼평, 몸매 평가 이런 거 하면서 순위를 매긴다거나. 대학 새내기 김모양은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돼 SNS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같은 피해를 받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디 밖에도 못 돌아다니겠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같이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인 능욕은 중고등학생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방법 안에서 SNS를 통한 정보 교환이 결국은 이런 음란 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그렇다고 단속과 규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인 능욕을 규제하고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도심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업소 주인들끼리 연결해 성매수 남성의 전화번호를 검증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경찰이 아닐 거다 하는 거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각종 성인용품과 안마용 침대 등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30대 최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 있는 원룸 7채를 빌린 뒤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시작했습니다. 손님 1명당 많게는 18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14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만 1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 단속에 대한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에게 과거 이용한 업소를 물은 뒤 직접 해당 업소에 연락해 실제로 번호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된 사람들은 예약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님을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잠복과 끈질긴 수사 덕에 경찰은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와 1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손에 넣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일당을 구속하고 교묘히 파고드는 도심 속 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억 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에 들썩였던 개포 8 재건축 단지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91대 1에 달했던 전용 63제곱미터의 경우 청약 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79점입니다. 다른 평형대도 거의 68, 9점은 돼야 합격이 된다니 시장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69점을 받으려면 1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45세 가장이 15년간 무주택자로 살면서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수억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돈도 많으면서 이 가점까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죠. 하지만 로또 아파트 당첨자들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층으로 빼곡하게 설계된 탓에 일부 세대는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거든요.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모 씨.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고민이 밀려옵니다. 바로 일조량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용적률은 336%, 건폐율은 28%로 인근 아파트보다 높고 동간거리도 짧아 일부 동 저층은 온종일 해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동간거리가 약 30m 정도로 짧게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저층에 대비 있는 아파트는 좀 높은 층에 있는 아파트에 그늘이 져서 좀 음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아파트 조감도를 가상으로 입력해 일조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낮고 짧은 동지기간 세계동 저층 일부에서 24시간 내내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세대가 발견됩니다. 일조량 관련 판례는 동짓날 해가 떠 있을 때 연속 2시간, 그리고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량 기준이 법률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어 서울의 새 아파트 상당수는 판례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개발 수요가 많은 관계로 이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쾌적성의 침해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저층이라도 일조량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더 낮추고 모집 공고 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아빠와 아들 삼형제가 변을 당했습니다. 방안이 온통 유독가스로 뒤덮였는데 아무도 나가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다가 그냥 당한 거죠. 박상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짙은 연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약간 그런 기이한 냄새가 나서 문 열고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막 불났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막 신고하는 게 보이고.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40대 박모 씨와 아들 3명이 모두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명은 침대에, 나머지 2명은 바닥에 있었는데 단 1명도 잠에서 깬 흔적이 없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유독가스에 의해서 잠이 깨었을 텐데 전부 다 잠을 한 분이라도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화재 당시 박 씨의 아내는 인근 친어머니 댁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 소식을 듣고 오자마자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시신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 초반 10대 신인들의 돌풍으로 뜨겁습니다. 데뷔 타석 홈런에 데뷔전 무실점 승리까지 프로야구 신인 역사를 갈아치울 판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삼성의 19살 신인 양창섭은 데뷔 첫 상대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다음 타자들도 땅볼과 뜬공으로 간단히 처리. 불방망이를 뽐내던 기아 타자들을 6이닝 동안 완벽히 잠재우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고졸 신인 투수가 데뷔전에서 무실점 선발승을 거둔 건 2006년 류현진에 이어 양창섭이 2번째입니다. 저를 좀 편안하게 뒤에서 잘 지켜주셔가지고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두산의 신인 투수 곽빈도 첫 승을 거뒀습니다. 팀이 지던 8회 9원 등판에 두 타자를 잘 잡았고 곧바로 팀이 역전해 9원승을 챙겼습니다. 역시 불펜 투수인 하나 박주홍은 3경기째 무실점 투구를 하며 마운드에 10대 바람을 거들고 있습니다. 타석에서의 10대 바람은 이미 돌풍으로 번졌습니다. 고졸 신인 최초로 데뷔 타석 홈런을 쳤던 강백호는 연일 장타쇼를 펼치고
데뷔 첫 공 2루타의 주인공 한동희도 매 경기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진 프로야구에 신인들이 동시에 두각을 드러내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 무서운 막내들의 등장에 형들은 긴장하고 팬들은 신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곳곳에서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는 이처럼 곳곳에 노란 개나리가 폈고요.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서울에서도 벚꽃 개화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서쪽 지역은 여전히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고 반면 동쪽 지역은 고온 현상이 꺾이면서 상대적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대기 상태가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소중한 생명 나눔의 실천 헌혈.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산에 사는 50대 이재영 씨는 오늘 무려 300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엔 국민이 혈세를 오히려 더 빼먹는 사람도 많죠. 이분 보고 뭐 좀 느끼는 거 없나 모르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